자백 사안의 경우에도 무조건 포기할 건 아니고 본건처럼 제대로 대응을 하면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두셨다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여러 명의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수사를 하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걸 그대로 청구를 했는데, 이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걸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느냐, 구속돼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갇힌 상태로 수사를 받느냐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단 구속이 되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조차 정말 힘들어지고요. 사람이 내가 받는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응을 해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 만약에 내가 정말 잘못한 사안이면 최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 자체가 상당 부분 꺾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도 불구속 피고인보다는 구속 피고인에 대해 보다 유죄 판결이 잘 나오기도 하고요, 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지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원청업체 A가 수주해서 우리 의뢰인이 운영하는 하청업체 B에 하도급을 내려서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여러 명의 작업자들이 사망하셨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맡으면서 사건 대응 초기부터 영장이 청구되는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서 조사 대비를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과도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을 했고요. 주거 형태나 수사 협조와 관련한 질문들은 사전에 의뢰인과 대비를 해서 영장 청구서에 최대한 안 좋게 적힐 만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이 사망한 사고이기도 했고, 우리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사건 관계자들 모두 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명백히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기도 했기에 결국은 예상대로 경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하고 검찰에서도 그대로 청구를 했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검사님이 직접 출석을 해서 영장 발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변을 하셨습니다. 흔치는 않은 일인데요, 이 사고가 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소에 사건 사고가 그리 많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 관할 검찰청 사건 중에서도 큰 사이즈의 사건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나오신 검사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를 하시면서 사고 관계자들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신 상태였는지, 정말 제가 들어도 판사님이 저런 말 들으면 영장 발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겠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진술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전날 거의 밤을 새가면서 준비한 영장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이걸 토대로 구두 변론을 정말 한참 동안 했습니다. 우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의뢰인이 분명 잘못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원청이나 발주처에서 내리는 지침을 따르면서 안전수칙도 FM대로 다 지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 한번 해보시면 원청에서 일 받아서 공사하는 하청이 사고 나면 내가 그 책임 다 뒤집어 쓸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건건히 안전수칙 고수하면서 원청의 의사에 반해서 일하는 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지 않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청말 거스를 수 없었으니까 하청인 나는 아무런 잘못 없다, 이건 아니고, 어찌됐건 안전수칙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사람이 죽었으면 무조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만요, 이런 현실이 어느 정도 양형이나 구속 여부에는 참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사정을 봐주지 않았지만 영장 전담 판사님께 제발 이런 점을 살펴봐달라고 호소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의뢰인의 회사는 정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아주 작은 규모의 건설회사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장인 의뢰인분이 혼자 직접 소화해내야 되는 역할이 정말 많았습니다.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이나 현장 관리, 자금 조달, 그리고 각종 대관 업무까지 사실상 중요한 업무는 우리 의뢰인이 혼자 직접 처리했고 다른 직원분들은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서만 보조 업무를 하는 형태여서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이렇게 당장 구속이 돼버리면 회사가 사실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의뢰인뿐 아니라 소속 직원들과 그 가족들도 바로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이런 점도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속영장 청구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보다 서둘러서 대부분의 유족들과는 영장 청구 전에 이미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를 마쳤습니다. 사실 이건 영장 대비를 떠나서 고인에 대한 예우와 피해 배상 차원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긴 하지만요, 어차피 이루어져야 될 과정을 조금 더 서둘러서 영장 대비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았던 거죠. 한 고인의 가족들의 경우 워낙에 반발이 거세시기도 했고 요구하시는 합의금의 액수도 회사의 능력 범위를 훌쩍 넘어섰기 때문에 많이 힘들긴 했는데요,
다행히 영장 청구 무렵에서는 거의 합의가 완료돼서 이 부분 역시 법원에 어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이 이 사고 관련해서 안전수칙과 관련 법령을 상당 부분 준수하지 못했고 그 밖에도 여러 안 좋은 사정들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올바로 대응하지를 못해서 의뢰인이 구속이 되고 그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으면요, 제가 영장 의견서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의뢰인의 회사는 조기에 붕괴가 돼서 의뢰인은 물론 그 직원분들의 가족들까지 어려움에 처했을 겁니다. 이런 사건에서 구속 기소가 될 경우에는요, 결과적으로도 실형을 면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거고요.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이제 이런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둔 채로 계속 사건을 대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후로는 이제 공판 단계에서 실형을 면하는 관대한 처분을 받는 걸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속영장은요, 이번 사건처럼 혐의 여부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각이 잘 안 되고요. 보통 수사기관의 혐의 소명이 부족해서 피의자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이런 경우에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백 사안의 경우에도 무조건 포기할 건 아니고 본건처럼 제대로 대응을 하면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두셨다가 유사 사안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한 궁금증은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댓글에 제 연락처를 적어 놓을 테니까 궁금증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